신이슬, 조선의 미궁으로, 2편 사라진 비밀문서, 제한장, 불길한 밤, 세종 23년 봄, 지편전의 마당에 목련이 피어나기 시작했다. 이슬은 서책 사이를 걸으며 이곳의 공기가 얼마나 다른지 느꼈다. 종이와 먹의 냄새, 조심스럽게 책장을 넘기는 소리, 그리고 학자들의 낮은 토론 소리. 친궁녀, 여기 서책 정리를 맡아주시오. 이슬에게 말을 건넨 사람은 최앙, 지편전의 부제학이었다. 그는 40대 중반으로 온화한 얼굴에 깊은 학식이 느껴지는 인물이었다. 예, 부제학 대감. 이슬은 공손히 고개를 숙였다. 자경루 사건을 해결한 후 세종은 그녀에게 특별한 임무를 내렸다. 지편전의 서책을 정리하고 혹시 모를 문제가 생기면 보고하라는 것이었다. 세종은 무언가를 눈치챘을까? 이슬은 생각했다. 첫 번째 사건에서 밝혀진 정승의 음모. 그 여파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느낌이 들었다. 지편전은 조선 최고의 학자들이 모인 곳이었다. 넓은 한옥 건물 안에는 수천 권의 서책이 보관되어 있었다. 한지로 만든 책들은 나무 서가에 가지런히 꽂혀 있었고 각 서가마다 제목을 적은 나무 패가 걸려 있었다. 장영실, 이곳은 정말 대단하네요. 이슬은 작은 목소리로 요정에게 속삭였다. 장영실은 그녀의 어깨 위에 앉아 서가를 둘러보았다. 지편전은 조선의 두뇌입니다. 이곳의 서책 하나하나가 나라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죠. 그만큼 위험하다는 뜻이기도 하겠네요. 맞습니다. 지식은 권력이니까요. 밤이 깊어갔다. 이슬은 서책 정리를 끝내고 처소로 돌아가려던 참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지편전 안쪽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다. 불이야, 불. 이슬은 황급히 달려갔다. 지편전 서구 안쪽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관리들이 물동이를 들고 달려와 불을 껐다. 어찌 된 일이냐. 최양이 다급히 달려왔다. 서고를 지키던 사령관청의 하급 관리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책장이 무너지면서 등잔불이 옮겨 붙었습니다. 책장이 무너졌다고? 최양은 서고 안으로 들어갔다. 이슬도 따라 들어갔다. 서고 안은 참혹했다. 나무 서가 하나가 무너져 있었고 그 주변에 서책 몇 권이 까맣게 타 있었다. 하지만 이상했다. 불은 제한적이었다. 무너진 서가 주변만 타고 나머지는 멀쩡했다. 장영실,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네. 만약 등잔불이 옮겨 붙었다면 불이 더 크게 번졌어야 정상입니다. 한지는 쉽게 타니까요. 이슬은 주변을 살폈다. 바닥에 떨어진 재, 무너진 서가, 그리고 이건 바닥에 작은 글자 조각이 있었다. 타다 남은 종이 조각이었다. 이슬은 조심스럽게 집어들었다. 천문 기록인가? 최양이 다가왔다.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설마 천문 관측 기록이 사라진 것이 아니겠지? 최양은 서둘러 서가를 확인했다. 그리고 참담한 표정으로 돌아섰다. 없습니다. 천문 관측 기록 두루마리와 군사 지도 일부가 사라졌습니다. 주변이 술렁였다. 천문 관측 기록은 세종이 직접 명하여 만든 것이었고 군사 지도는 국가 기밀이었다. 당장 조사하라. 누가 감히 이런 짓을. 최양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이슬은 냉정하게 현장을 관찰했다. 이건 단순한 화재 사고가 아니야. 재두장, 의심의 발자국. 다음 날 아침, 이슬은 본격적으로 조사를 시작했다. 지편전의 서고는 밤마다 교대로 경비를 섰다. 어젯밤 경비를 선 사람은 사령 이방울이었다. 그는 50대 중반의 성실한 인물로 알려져 있었다. 이방울, 어젯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말해보시오. 최양이 엄중하게 물었다. 이방울은 땀을 흘리며 대답했다. 예, 소인은 평소처럼 서고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안쪽에서 쾅 소리가 들려 달려가 보니 서가가 무너져 있었고 불이 붙어 있었습니다. 서가가 왜 무너졌느냐? 그건 모르겠습니다. 오래되어 썩었을 수도. 거짓말. 이슬이 끼어들었다. 사람들이 그녀를 쳐다보았다. 이슬은 침착하게 말을 이었다. 제가 어제 서고를 정리하면서 확인했는데 그 서가는 멀쩡했습니다. 하룻밤 새에 무너질 정도로 낡지 않았어요. 이방울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건. 그리고 또 하나. 불이 제한적이었다는 것도 이상합니다. 등잔불이 옮겨 붙었다면 한지로 된 책들은 순식간에 탔을 겁니다. 하지만 주변 서책은 멀쩡했죠. 누군가 특정 서책만 태우고
서둘러 불을 껐다는 뜻입니다. 최양은 이방울을 날카롭게 쳐다보았다. 이방울, 내가 무엇을 숨기고 있느냐? 아, 아닙니다. 소희는 정말. 그럼 어젯밤 서고에 다른 사람은 없었느냐? 이방울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교리정인지 대감께서 잠깐 들르셨습니다. 정인지, 최양의 눈빛이 흔들렸다. 정인지는 집현전의 교리로 세종의 총애를 받는 학자였다. 무슨 일로 들렀느냐? 서책을 확인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나가셨습니다. 이슬은 재빨리 물었다. 나갈 때 손에 뭔가 들고 있지 않았나요? 이방울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아무것도. 하지만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이슬은 확신했다. 거짓말이야. 이슬은 정인지를 찾아갔다. 정인지는 40대 초반으로 날카로운 눈매와 자신감 넘치는 태도를 가진 인물이었다. 친궁녀가 나를 찾았다고? 정인지는 의아한 표정으로 이슬을 맞았다. 예, 교리 대감. 어젯밤 서고에 들르셨다고 들었습니다. 맞다. 내일 진강왕에게 경서를 강의하는 일이 있어 필요한 서책을 확인하러 갔었다. 무슨 서책을 확인하셨나요? 주역과 얘기였다. 왜 그러느냐? 그럼 천문관측 기록이나 군사 지도는 보지 않으셨나요? 정인지의 표정이 굳어졌다. 내가 왜 그런 것을 보겠느냐? 내 전공은 유학이다. 그럼 서고에서 나갈 때 손에 든 것은 무엇이었나요? 아무것도 들지 않았다. 이상하네요. 이방울은 대감께서 뭔가를 들고 나갔다고 했는데요. 정인지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 자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나는 아무것도 들지 않았다. 이슬은 조용히 그를 쳐다보았다. 정인지는 눈을 피했다. 이 사람도 뭔가 숨기고 있어. 이슬은 다시 현장으로 돌아왔다. 장영실이 속삭였다. 뭔가 발견하셨나요? 거짓말쟁이가 너무 많아요. 이방울도 정인지도 뭔가 숨기고 있어요. 그럼 다른 단서를 찾아봐야죠. 이슬은 서고 바닥을 자세히 살폈다. 그리고 문 근처에서 무언가를 발견했다. 신발 밑창에 묻은 것처럼 보이는 흙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다. 이슬은 흙을 만져보았다. 젖어 있었다. 이건 밖에서 들어온 흙이에요. 그런데 비도 안 왔는데 왜 젖어 있죠? 연못 근처 흙일 수도 있습니다. 연못? 집현전 뒤편에 작은 연못이 있습니다. 학자들이 산책하는 곳이죠. 이슬은 연못으로 향했다. 연못은 조용했고 주변에 버드나무가 늘어져 있었다. 그리고 연못 옆 바위 뒤에서 이건 숨겨진 보자기 하나가 있었다. 이슬은 보자기를 펼쳤다. 안에는 두루마리 2개가 들어 있었다. 천문 관측 기록과 군사 지도. 찾았어요. 하지만 이상했다. 왜 여기 숨겨져 있을까? 누가 훔쳐서 여기에 숨긴 걸까? 바로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이슬이 돌아보니 정인지가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다. 그것을. 정인지 대감, 이게 무엇인지 아시나요? 정인지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다. 죄송합니다. 제세장. 진실의 매듭. 정인지는 최양 앞에 무릎을 꿇었다. 집현전의 학자들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소인이 서책을 훔쳤습니다. 어찌하여? 최양이 호통을 쳤다. 정인지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다. 세종대왕의 총애를 받고 싶었습니다. 천문 관측 기록을 분석하여 새로운 해석을 올리려 했습니다. 그러면 대왕께서 저를 더 신임하실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서책을 훔치고 불까지 질렀단 말이냐. 불은 제가 아닙니다. 서책을 꺼내다가 등잔을 건드렸고 그것이 서가에 옮겨 붙은 것입니다. 소인은 황급히 불을 끄고 서책을 숨긴 후 도망쳤습니다. 이슬은 조용히 듣고 있었다. 뭔가 이상했다. 장영실, 이 이야기. 뭔가 빠진 것 같지 않아요? 맞습니다. 정인지의 말대로라면 그는 서책을 가지고 나갔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방울은 그가 손에 아무것도 들지 않았다고 했죠. 그럼 이슬은 정인지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정인지 대감, 거짓말하지 마세요. 당신은 서책을 직접 훔치지 않았어요. 정인지의 눈이 흔들렸다. 무슨 소리냐. 당신이 서고에 간 것은 맞아요. 하지만 서책을 꺼낸 것은 다른 사람이에요. 당신은 그 사람을 도와준 것뿐이죠. 최양이 이슬을 쳐다보았다. 친궁녀,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하느냐? 이슬은 침착하게 설명했다.
첫째, 정인지 대감이 서고를 나갈 때 손에 아무것도 들지 않았다는 이방울의 증언. 둘째, 연못가에 숨겨진 서책의 위치. 정인지 대감은 연못 근처를 자주 가지 않습니다. 그는 주로 서재에 머물죠. 정인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이슬은 바닥에서 주운 채 조각을 꺼냈다. 이 제의 먹 냄새입니다. 서책에 쓰인 먹과 냄새가 달라요. 최양이 재를 맡아보았다. 그리고 놀란 표정을 지었다. 이건 궁중에서 쓰는 상등 먹이다. 맞습니다. 지편전의 서책은 일반 먹으로 쓰였어요. 하지만 이 재는 다른 종이를 태운 것입니다. 즉, 누군가 불을 위장하기 위해 다른 종이를 태운 거죠. 장영실이 감탄했다. 완벽한 추리입니다. 이슬은 정인지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정인지 대감, 누가 당신에게 부탁했나요? 누가 당신을 이용한 건가요? 정인지는 한참을 침묵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궁녀 소월입니다. 궁녀? 예. 소월은 평소 제게 호의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저에게 부탁했습니다. 밤에 서고 문을 열어달라고. 왜 문을 열어달라고 했죠? 중요한 서책을 확인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말을 믿었습니다. 이슬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그림이 보였다. 소월은 당신을 이용해서 서고에 들어갔고 서책을 훔쳤어요. 그리고 불을 위장하기 위해 다른 종이를 태웠죠. 당신은 그녀가 무엇을 했는지도 모른 채 죄책감에 서책을 숨긴 거예요. 정인지는 고개를 떨어뜨렸다. 죄송합니다. 최양은 즉시 명령을 내렸다. 당장 궁녀 소월을 잡아들여라. 제내장. 반전의 진실. 소월은 곧 붙잡혔다. 그녀는 20대 중반의 아름다운 궁녀였지만 지금은 얼굴이 창백했다. 소월, 내가 서책을 훔쳤느냐? 최양이 엄중하게 물었다. 소월은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저는 아무것도. 거짓말 마라. 정인지가 모든 것을 자백했다. 소월의 눈빛이 흔들렸다. 하지만 그녀는 끝까지 부인했다. 저는 서책을 훔치지 않았습니다. 이슬은 그녀 앞에 앉았다. 소월, 당신은 혼자 한 게 아니죠? 소월의 눈이 커졌다. 누군가 당신에게 지시했어요. 서책을 훔쳐서 누군가에게 전달하라고. 소월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리고 한참 후 조용히 말했다. 맞습니다. 주변이 술렁였다. 누가 지시했느냐? 최양이 소리쳤다. 소월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다. 좌의정 박신 대감입니다.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다. 좌의정 박신. 세종 조정의 최고위 관료 중 한 명이었다. 그가 왜 이런 짓을? 이슬은 재빨리 물었다. 왜 좌의정이 이런 일을 시켰나요? 소월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천문 관측 기록과 군사 지도. 그것을 명나라에 넘기려 했습니다. 명나라? 예. 박신 대감은 명나라와 비밀리에 거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조선의 정보를 넘기고 그 대가로 권력을 보장받으려 했던 것입니다. 이슬은 소름이 돋았다. 이것은 단순한 절도가 아니었다. 국가 기밀 유출, 반역에 가까운 일이었다. 증거가 있느냐? 최양이 물었다. 소월은 품에서 작은 편지 하나를 꺼냈다. 이것이 박신 대감이 제게 보낸 편지입니다. 여기에 모든 것이 적혀 있습니다. 최양은 편지를 받아 읽었다.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이럴 수가. 바로 그때 밖에서 갑옷 소리가 들렸다. 군사들이 지편전을 에워쌌다. 무슨 일이냐? 최양이 밖으로 나갔다. 군사들을 이끄는 사람은 박신이었다. 박신 대감? 박신은 차가운 표정으로 말했다. 지편전에서 역모가 일어났다는 보고를 받았소. 모두 움직이지 마시오. 이슬은 깨달았다. 박신은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증거를 없애러 온 것이다. 장영실, 어떡해요? 침착하세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궁궐 쪽에서 또 다른 군사들이 나타났다. 그리고 그들을 이끄는 사람은 세종이었다. 대왕마마. 모두가 무릎을 꿇었다. 세종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박신, 경은 역적이오. 박신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대왕마마, 무슨 말씀을. 과인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소. 경이 명나라와 내통한 것, 국가 기밀을 넘기려 한 것, 신궁녀의 보고를 받았소. 이슬은 깜짝 놀랐다.
그녀가 보고한 적이 없는데? 세종은 이슬을 쳐다보며 미소를 지었다. 과인은 경을 시험한 것이오. 경이 진실을 밝혀낼 수 있는지. 이슬은 깨달았다. 세종은 처음부터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를 이용해 박신을 확인한 것이다. 박신을 잡아들이라. 군사들이 박신을 붙잡았다. 박신은 미친 듯이 소리쳤다. 이것은 모함이오. 나는 아무 짓도 하지 않았소. 하지만 소월의 편지가 모든 것을 증명했다. 사건은 해결되었다. 박씨는 역적으로 몰려 유배되었고 소월은 감옥에 갇혔다. 정인지는 경솔한 행동에 대해 벌을 받았지만 목숨은 건졌다. 이슬은 지편전 마당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이 편도 끝났네요. 장영실이 말했다. 잘하셨습니다. 하지만 뭐가 찝찝해요. 박씨는 잡혔지만 그의 배우는 뭘까요? 명나라? 아니면 조선 안의 다른 세력? 그건 다음 편에서 밝혀질 겁니다. 이슬의 눈앞에 글씨가 떠올랐다. 2편 클리어. 다음 단계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빛이 그녀를 감쌌다. 2050년 미스테리 게임방. 이슬은 캡슐에서 나와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검은 정장 남자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2편도 훌륭히 클리어하셨군요. 다음은 뭔가요? 점점 더 위험해질 겁니다. 조심하세요. 이슬은 고개를 끄덕이고 개인방을 나섰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다. 검은 정장 남자가 그녀가 나간 후 조용히 중얼거렸다는 것을. 흥미롭군. 하지만 그는 벽에 걸린 사진 하나를 바라보았다. 이슬의 가족 사진이었다. 남편, 딸, 손자. 다음 단계는 훨씬 더 힘들 것이다. 과연 견딜 수 있을까? 그의 눈동자가 다시 붉게 빛났다. 저승사자의 눈빛이었다. 그리고 사진 속 이슬의 남편 얼굴에 희미한 붉은 표시가 나타났다. 2편 완.